사장님, 최근 저희가 업로드한 영상 중에 네. 신부 산부인과 정밀 검사에 관련해서 네. 댓글이 엄청나게 달렸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산부인과 검사는 옛날부터 누가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사장님이 하시는 거 같네요. 피검사에서 성병이나 에이즈 검사는 신랑 요청 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출산 여부 알려고 검사하는 건 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한국 업체에서 물어와서 사장님 유튜브 보는데 신부한테 물어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걸 꼭 검사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니 여성들이 좀 안 좋아서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자, 저도 참 그 소리를 들으니까 좀 한숨이 나오네요. 어째서요? 이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이유부터 아셔야 돼요. 신부들이, 여자들 있잖아요. 신부들이, 여자들이 젊은 나이에 무력도 있을 수 있고 용종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암도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결혼한 신부가 한국 와자마자 암이 걸렸다 소리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혼을 했는데 신부가 그 이후에 자궁암이 걸렸다고 소리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아는 업체에서 그래갖고 파혼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베트남 여성들 중에 일부 자궁이나 질 같은 게 작아요. 쉽게 말해서 미성숙 여성 가끔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그러니까 질병적인 이유죠. 결혼 생활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질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건강한지 안 한지, 출산이 가능한지, 예, 이런 걸 알아보는 검사지. 자, 이 검사를 하는 데가 저밖에 없다가 아닙니다. 호치민에서 에이전시를 하고 있는 웬만큼 크다고 하는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제 친구들 다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니 이분 얘기는 예. 제로원 사장님도 오래 일하셨지만 저는 더 오래 이업을 한 사람입니다. 네. 답글 이상의 글을 올리는데 네. 산부인과 검사가 처녀 검사하는 업자들은 나이 많으신 사람들을 검사한답시고 하는데 현지에서 그런 검사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도 한국 업체가 신부 출산했는지 처녀인지 알아보는 게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좀 오래됐다고 신랑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면 몰라도 그 검사를 사랑스럽게 우리는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 저보다 오래 하셨다 그러면은 베트남에 오래 사셨겠네요. 더 잘할 거 아니에요. 자, 한국하고 베트남하고 다른 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병원에 한국에는 유산을 지킬 수도 없지만 베트남은 유산이 가능하고, 베트남도 병원이 종합병원이 있고 전문병원이 있고 일반 개인병원이 있어요. 주사소도 있고 많아요. 그러면은 산부인과적인 질병을 검사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 전문병원을 가야 돼요. 자, 그분이 지금 생각하는 게 지금 처녀성 검사를 하는 검사가 아니라니까요. 신부 질병을 검사를 하는데 가끔 의사들, 이 아가씨가 성경험이 없는 여성일 때 별도 용지에 기재가 돼 나오는 게 우리가 요구를 안 하는데도 의사들이 그렇게 해갖고 뒤에 종이가 천장 첨부돼갖고 나와요. 처음에도 저는 그 종이가 뭔 종인지 옛날에는 몰랐어요. 약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상으로 그 검사 결과지를 띄워드릴게요. 네. 이 영상에 산부인과 검사,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초음파 검사에서 나오는 어떤 내부적인 수치가 나올 거예요. 그 수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자궁 크기라든지, 그리고 아기를 출산을 할 수가 있는, 아기가 쉽게 말하면 착상이 되는 거기에 두께가 나와요. 그건 여성이 한 달 생리 주기에 따라서 이게 커졌다가 줄어들었다, 커졌다 줄어들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두께가 어느 기준치 안에 들어갔을 때 정상적인, 이 두께가 처음부터 많이 얇다 그러면은 유산이 잘 될 수 있는 여성, 이런 걸 본인들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걸 의학적으로 해서 그런 검사, 그 다음에 이 여성의 양쪽 난소 쪽
난소 쪽은 여성이 출산을 하기 위해서 배란이 되는 어떤 난소를 생성하는 쪽이잖아요. 상부인과 방송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물혹이 있다든지 용종이 있다든지 암도 있다든지 그게 그 결과지에 물혹 없음, 용종 없음,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딱 돼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의사가 검사했을 때 이 여성의 질병적인 특이사항이 없다. 이런 결과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의사가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 여성은 질병을 검사를 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의사들이 어차피 성경험이 있는 여성, 없는 여성은 알 거단 말이에요. 알아서 의사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고 의사들이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처녀성 검사를 하는 자체가 아니라고요. 그러고 이 처녀성 검사를 한 거는 신랑한테 보여주도 않아요. 저는 결과는. 우리가 신랑한테 보여주는 거는 검사 기록지, 초음파 검사하고 초음파 결과 나온 거, 의사가 의견 적어 놓은 거, 그 다음에 피검사해서 에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은 할 때 C형 간염, B형 간염, 그러고 신부의 혈액형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국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인 신체 검사를 하는 것 외에 별도로 더 하는 거예요. 그게 중복되는 게 있어요. 그게 중복되는 거는 에이저, 성병은 양쪽에서 중복이 됩니다. 중복이 돼도 그 추가되어 있는 거 비용은 이렇게 얼마 안 드니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산부인과에 여성들이 가서 검사를 하는 걸 싫어한다. 싫어할 여성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게 이 얘기예요. 어느 베트남 통역분이 전달하는지 몰라도 제 경험으로는 출산 부분에 대해서 잘 통역해보면 99%는 거짓말 안 합니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99% 안 합니다. 내일 산부인과 검사합니다. 해도 거짓말 하는 사람이 진짜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한 명 나왔어요. 그 다음에 전혀 출산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고 했는데 나중에 제 와이프가 질문을 하고 몇 가지 해서 걸려요. 우리는 통역, 제 와이프, 그 다음에 산부의 병원검사 이 세 가지를 다 하는데도 다 그렇단 거 아니에요. 99.9%는 신부들이 제대로 말합니다. 대신 이 검사를 안 할 경우에 말을 틀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작년 여름일 거예요. 신랑하고 신부가 선택이 됐어요. 이 신부가 20살짜리 아가씨예요. 검사 결과에서 바로 애가 있는 거 나왔어요. 출산 경험 있다. 애가 있어요. 애가 태어난 애가. 그럼 낮에 또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 자기는 결혼한 적이 없는데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는 그쪽 남자가 데려가서 키워요. 그쪽 제가 바로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그쪽 남자 쪽 전화해라. 그 집에서 애를 키우고 있다 그러면 내가 정확하게 믿을게. 전화 못해요. 갑자기 또 말을 바꿔요. 어떻게 바꿔? 지금은 갑자기 며칠 애가 아파서 엄마가 자기 엄마가 데리고 와서 키우고 있어요. 말이 막 이렇게 바뀌어. 바로 이분은 왜 이랬을까요? 왜 이런 말 썼을까요? 진짜 더 오래 했었다는 진짜 모르는 분이에요. 자, 베트남 결혼 일반 여성 아무나 막 시켜보세요. 100명 중에 진짜 알짜배기 한두 명을 골라내는 과정인데 그 중에 약 20, 30%는 거짓말 얼마든지 많이 하는 겁니다. 아니, 그 노 대표님은 19년 정도 하셨으니까 주변에 친구분이라든가 동종 업계에서 수배하면 수배가 되잖아요, 이분이. 누군지 물어보면 이제 알겠죠. 근데 이 호치민에서 제가 분명히 이야기해요. 호치민에서 결혼업을 19년, 20년을 했는데 저희가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됩니다. 왜? 그 몇 년 전부터 영사관하고 우리가 어떤 결혼 이거 비자 문제로서 문제가 있고 이래갖고 여기 에이전시, 여기 결혼업을 하시는 분들 우리가 모임도 만들었어요. 거기에 17명 다
가입을 해서 모임을 하고 그때 만나서 회의도 하고 우리가 막 영사관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진짜 나이 드신 분들 70대 사장님들도 오래 하신 분 그분들도 참석하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진짜 이 결혼의 시초인 사람들이에요. 그분들도 참석하고 뭐 한 8년, 9년, 10년 된 사장들 다 참석해갖고 모이는데 그 모임도 우리가 모르고 뭐 최근 한 5년, 6년 요 사이에서 새로 이렇게 하신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분이 있어요. 한 7, 8년 이전부터는 모임은 이제 그렇게 와해가 됐으니까 왜 큰 문제가 뭐 영사관 문제가 없다 보니까 와해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저쪽 하노이 쪽에서 에이전시를 하던 분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온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몰라요. 근데 호치민에서 뭐 15년, 20년, 20년 이상 됐다 그러면은 모르는 분 없습니다. 저하고 아주 절친한 우리 3명 중에서 그분 이름 되면 다 알아야 돼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오래 하셨으면 이 산부인과 시스템이라든가 베트남 시스템을 다 알 텐데 왜 이런 그 베트남에서 살았다 그러면요 이 베트남은요 막말로 병원에 가서 어떤 검사를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나라예요. 왜? 의약 분업도 안 돼 있고 돈만 주면 다 검사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나라도 체계는 있어요. 자, 우리가 법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하는 거 있어요. 그것도 신부들이 가서 건강검진을 해오라고 이제 이렇게 시키잖아요. 가끔가다 틀리게 해오는 게 있어요. 뭐냐? 해외 취업용, 안 그러면 직장 취업용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면은 각 항목별로 있는데 거기에 에이즈와 성병이라든지 이런 항목이 포함이 안 돼요. 가끔 그걸 받아오면은 그 항목이 없어요. 신부가 가서 결혼 건강검진이라는 소리를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가야 돼. 결혼 건강검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또 꼭 필요한 항목. 어떤 필요한 그게 있어요. 한국에도 우리 일반 건강검진, 그 다음에 결혼용 건강검진 다르다시피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시스템을 모르는 건 아마 그 조그만한 산부인과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검사하는 그렇죠. 동네 쪼매난 산부인과 이렇게 갔겠죠. 거기 가면은 뭐 여자들 그냥 뭐 염증이나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성병이나 치료도 하고, 뭐 애기 임신했어요, 안 했어요, 이 정도 검사하는 이런 병원에 갔겠죠. 여기는 의사들이요, 종합병원에 근무하면서 자기 집에 병원을 차려갖고 하는 것도 있고, 많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검사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산부인과 전문병원, 한 건물 전체적으로 산부인과 있으면서 층별로 초음파 검사실 있고 이렇게 다 검사실이 있고 거기는 임상 병리 검사실도 있어요. 피 검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나와요. 그런 병원들은 피 검사하고, 근데 보통 개인 병원은 그 검사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초음파는 저쪽가 찍어 오세요. 피 검사는 또 어디 가? 피 검사 병원 가서 해오세요. 그렇게 해서 며칠 있다가 해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의사는 그거 보고 판단해주는. 그리고 분명히 하셔야 되는 거는 산부인과 검사를 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 사장님들은 모르요. 베트남 에이전시들 중에 저하고 친한 에이전시들은요 다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여성의 성형은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성의 성형 검사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거는 과거에도 베트남 여성들이 성이 개방됐다, 성이 보편화됐다, 아니다. 우리도 결혼을 시켜보니까 수천여 여성들이 다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틀렸다. 이걸 예를 들어 준 거지 왜 이상하게 자꾸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요, 지금.